이제 우리 앞에 보셔야 될 부분은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비 고2니까 이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에 전부 다 이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 수학상에서 2차 함수를 제대로 공부 안 하셨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따라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기본기를 갖추고 따라가 보도록 좀 하도록 할 텐데, 이때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일단 2차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놓치자. 이렇게 2차 함수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친구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였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무슨 형태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일반형이라고 부른다고 했고요. 이런 형태, 아래에 있는 친구처럼 저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표준형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뭐 다 아시겠지만 이름 따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표준형. 자, 그럼 뭘 사용해야 되는 건데요? 일반형이랑 표준형 중에 뭘 사용해야 될까라고 물어보신다면 둘 다 사용하셔야 돼요. 단, 뭐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냐면 이 친구를 조금 더 우리가 의미 있는 식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게 뭐였기 때문에 꼭지점이 m,n인 이런 2차 함수이기 때문에, 그죠?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야. 자,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면 당연히 이런 식의 그래프가 싹 그려질 거고, 그리고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야? 그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딱 그려지면서 우리가 이런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었을 때의 특징은 뭐였었냐면 이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한 번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죠. 괜찮겠습니까? 이거 괜찮으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2차 함수라는 것은 일반형이라는 게 있고 표준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때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인 상태, 최고차항계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인 상태로 그래프가 나오시게 되는 거였고, 이 친구는 무슨 값이 존재합니까? 최대값은 없어요. 그런데 최소값은 존재하죠. 그게 뭐였죠? n이라는 y의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요. 이 친구는요, 최대값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마찬가지로 최대값이 이 상태면 꼭지점의 좌표인 n의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는 거고,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인 상태일 때는 뭐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에서부터 얘기는 시작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이때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보셔야 될 주제가 2차 함수와 x축의 관계인데, 자, 우리 도윤이는 저랑 수업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x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x축이라는 건 뭐예요? 사실은, 그죠? 직선입니다. 기울기가 뭐인 직선이죠? 그치, 기울기가 0인 직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0인 직선이니까 기울기 자리에 0을 쓰시고 이렇게 x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괜찮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x축이라는 것은 y절편의 y좌표가 뭐였기 때문에 0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지 원래 정확한 표현인 거죠. 이해될까요?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이 친구는 좀 더 간략하게 어떻게 사용을 하시고 y는 0이라는 식으로 쓰게 되는 거고, 이때 y = ax의 제곱에 이렇게 c라는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괜찮을까요? 그럼 이 친구를 두 개를 연립을 해볼게요. 연립을 해봅시다. 연립이라는 것은 당연히 소거법도 있지만 대입법도 있기 때문에 y자리에 0을 넣으시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0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런 뭐가 나오게 되는 거고,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 자, 두 개의 함수가,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그죠? 얘는 x축이었고요. 이 친구는 2차 함수였습니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교점의 x 좌표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되는 거야. 괜찮겠습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거, 선생님이 그냥 여기다 엮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x축인 y = 0과 y =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저 함수가 연립이 된 게 이 식이구나.
그런데 연립이 됐다라는 것은 뭐에 대한 이야기? 교점의 x의 좌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관계구나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고, 아, 이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그러면 x축과 2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나타내는 식이 바로 저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아셔야 될 것 중에 그러면 참고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 중에서 다 아시겠지만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가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를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 치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 알파랑 베타는 뭐해? 저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죠? 근이 되는 거죠? 이때 이걸 전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a에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에 x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가 0이라는 이런 식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ax의 제곱에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a의 알파 베타가 0이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어차피 이 식이랑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같아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얘가 의미하는 게 b였고 얘가 의미하는 게 c구나라는 걸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근과 계수 관계라는 것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고 싶었던 건데 얘랑 얘를 뭐하면 되는구나? 나눠주면 a가 지워주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겠구나 라는 의미에서부터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따로 붙이면 a분의 b가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가 c인데, 그죠? a분의 c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a가 지워주면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나오게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거 알파 빼기 베타인데, 알파 빼기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근데 이건 왜 이렇게 된 거냐면 x라는 친구가 근의 공식을 사용해 보시면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건데, 그죠? 앞에 있는 분을 우리가 알파로 쓴다고 칠게요. 플러스. 괜찮을까요? 그럼 베타라는 거는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죠? 그럼 알파에서 베타를 빼시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b가 어떻게 될 거고? 날아갈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요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인 거기 때문에 그 왼쪽에 내용 정리해 놓으시고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왼쪽에 내용 정리해 놓으세요. 빈칸 만들어져 있죠? 빈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1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한번 풀어보세요. 1번, 2번 풀어보세요. 내용 정리하시고. 내용 정리 먼저 하세요. 우리 도윤이. 도인이 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생각, 앞에 보세요. 자, 우리가 더 생각해서 써보셔야 될 것은 판별식에 대한 개념인데, 자, 판별식에 대한 개념까지 그냥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자, 판별식이라는 게 어디서 등장하는 거냐? 근의 공식 보이시죠? 여기서 이 친구가 판별식이에요. 그죠? 그럼 다 알다시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건, 그죠? 괜찮겠어요? 2차 함수하고 x축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따져본다면 사실 의미하는 게
얘가 의미하는 게 바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이유가 뭐예요? 아니 얘가 양수야. 그럼 그대 공식 써보면 알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고 여기 양수인 거니까 이 수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가 뭐야? 이 방정식의 이름이 교점의 x좌표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었는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x좌표가 몇 개 나오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판별식 썼어. 그런데 이 친구는 x축하고 이차함수하고의 교점의 x좌표를 근으로 가는 방식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당연히 이 친구 근이 2개 존재하는 거고 그럼 그 친구가 의미하는 건 x축하고의 교점이 2개가 생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판별식이 0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치. 이걸 다른 말로 x축과 서로 같은 한 점이 생기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줄여서 중근이 존재한다 라고 얘기가 되는 거였죠? 괜찮겠습니까? 이때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였죠? x축과 만나는 점이 없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근데 왜 만나는 점이 없는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 평면좌표라는 것은 실수에 관련된 얘기만 표현할 수가 있어. 얘가 음수가 나왔어? 그럼 이건 루트가 씌워져 있고 음수니까 무슨 수야? 허수죠? 허수는 그러면 적분평면상에 표시할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x축하고 만나는 점이 없게 되는구나. 언제 사용했을 때? 요 방정식에서 판별식을 사용했을 때. 괜찮겠습니까? 괜찮겠어요? 그럼 이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실게요. 1번 문제 갑니다. 1번 문제에서 y 꼴 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a가 있습니다. 이 친구 x축하고의 두 교점이라고 나왔죠? 거의 밑줄. x축하고의 두 교점. x축하고의 두 교점의 밑줄 보이시죠? 그러면 뭐 하면 된다? y 꼴 0이라는 그죠? 여기 보세요. y 꼴 0이 의미하는 게 뭐다? x축을 의미하는 거야. 그죠? 그럼 이 친구랑 뭘 하시면? 연립을 때려버리시면 빼볼까요? 0은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분의 a라는 이런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이 이차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때 x좌표 두 분의 차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보세요. 이건데 우리가 너무 쉽네? 그죠? 왜요? 이 친구의 근을 알파 베타로 넣은 거잖아. 그럼 알파 빼기 베타는 우리가 이미 공식을 외워놓고 있기 때문에 갖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에서 얼마였고 최고차항에서 어차피 1이었으니까 1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루트에 뭐 a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a가 되는 건가요? 괜찮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차피 우리는 a 값의 곱을 구하는 거고 양쪽에 제곱 치시면 9는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러면 당연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친구는 방정식이 나오면서 이런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괜찮겠습니까? 그럼 이때 이 a의 값의 곱이라는 건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가볍게 구하고 얘기 끝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다음 몇 번이 되시는 거예요? 1번 되고 마무리. 그러면 그 2번은 어떻게 풀래? 2번도 한번 풀어볼래? 2번 풀어보실게요. 2번 풀어보실게요. 그래서 이 프린트는 다음 시간까지 해서 끝낼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만 얘기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 마지막에 할 때 우리가 테스트를 가볍게 할 거고요. 앞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정규 수업이에요. 이번 주는 이게 정규 수업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 이거 그럼 왜 하는 거예요? 나 우리 고2인데 고2 내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시겠지만 그건 너무 건방지신 거고요. 죄송한데 그 수학 1에 보면 이 2차 함수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 가서 2차 함수 설명을 다시 하고 시작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해놓는 거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 2차 함수의 개념이 그대로 지수함수, 로그함수에도 쓰이고요. 삼각함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2차 함수는 당연히 학습을 다시 한번 해놓는 게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좀 여유롭게 이렇게 연습을 하고 가는 거니까 왜 해야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좀 하고 싶지 않아요. 괜찮죠? 오케이?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2번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2번 보시면 알겠지만 2번 자 x축하부에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밑줄 두 점 사이의 거리 야 근데 두 점 사이의 거리 보시면 알겠지만 야 봐봐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아닐까? 그치?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래프 그려봐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죠? 괜찮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거기 나와 있는 방정식 보세요 이게 지금 y 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거고 y 꼴 0이 직선인 거야 이거 두 개 연립이 됐을 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친구가 의미하는 게 뭐다? 이 함수와 x축이 이루는 그죠? 교점의 x좌표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었잖아요 그럼 이 친구의 교점의 x좌표를 근으로 가는 방정식이 알파랑 베타면 이 알파랑 베타는 이 방정식의 근이라니까 근거계 성계 쓰면 된다고 이거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거리를 물어본 거잖아 괜찮겠니?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 문제 보세요 y 꼴 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a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x축하고 만나는 교점 사이의 거리라고 나왔을 때 x축은 y 꼴 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교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연립하시면 된다고요 괜찮겠어요?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그대로 빼시면 되는 거니까 0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각각의 교점의 x좌표는 알파랑 베타인 거야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알파 빼기 베타 여기 절대값 씌운 게 뭐가 되는 거라고? 5가 되는 거라니까 괜찮겠어요? 그럼 바로 뭘 사용하시면 되는 거니까? 저기 있잖아 근과계수 관계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최고차에서 어차피 1이고요 그 다음에 루트에 b의 값은 a니까 a 제곱에 마이너스 4a 이렇게 쓰시면 얘기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럼 양쪽을 제곱 치시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25라는 친구가 a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되시는 거고 따라서 이 친구는 a 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5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게 되실 거고 그럼 지금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a의 값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모든 a 값의 합은 4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겠지만 근과계수 관계 있잖아요 그죠? 근과계수 관계 방금 전에 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다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윤이 괜찮겠니? 요거 이해되겠니? 할 수 있겠어? 자, 그럼 넘겨봅시다 그럼 넘겨서 여기서 풀어볼 텐데 거기 3번 문제랑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3번이랑 5번 한번 풀어볼게요 도윤이 이거 판별식 내용까지 써놔야 돼? 써놨어요?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3번이랑 5번 풀어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도윤아 혹시나 내용 잘 모르겠으면 제가 정우쌤한테 이거 영상 보내드릴 거거든요 정우쌤한테 받아서 다음 시간까지 다시 한번 보고 여기 있는 문제 풀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과제에 많이 안 나올 거고요 거기 유형 그 테마 2번 있죠? 띵 2번까지 나올 거거든요 띵 2번이면 거기 어디까지 풀어오시면 되는 거냐면 39번까지 풀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괜찮겠어요? 여기서 다 풀고 갈 거긴 한데 여기서 다 풀려고 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홀수 부분만 다 풀고 가고 나머지 짝수번 이런 것들은 집에서 숙제를 해오시면 되거든요 오케이? 저한테 이따 홀수번 풀고 저한테 검사 먹고 가셔야 돼요 좀 모르겠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영상 다시 보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와서 질문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오케이. 그렇어? 애들 어떻게 봤어요? 응?
대충 한 80 중후반? 좀 나와요. 2, 3등급? 뭐 100점짜리가 한두 명 있다고 하는 것 같고 95점이 좀 많다고 하고. 도윤아 이거 쉬어도 돼? 쉬어도 돼? 너무 쉬워? 네. 너무 쉬워? 네. 아이씨 1등 받아야겠네. 아이씨 합산으로 1 안 나오냐? 그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냥 2등, 안정적인 2등급? 네. 서연이! 서연이 2등급 안 되겠니? 아 우리 서연이는 진짜 푸는 속도를 좀 진짜 높여야 돼. 너무 평소에 엄청 잘 푸는 느낌. 시간 제한이 있으면 약간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도현아 풀어봤니? 응, 오케이. 도현아 3번 풀어봤어? 푸셨으면은 우리 요 뒤에 보면 답지가 붙어있거든요. 채점만 한번 해보세요. 채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앞에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보셔야 될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 내용은 비어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정리해 주시고요.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것도 다 할 거예요. 2차 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걸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뭘 느껴야 되는 거냐면 자, 2차 함수 만들기입니다. 만들기. 자, 2차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 교육과정성에 나와 있는 건 총 3가지입니다. 어떻게 3가지냐면 자,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세 점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x절편 2개와 그 외의 점이 하나 나오는 경우, 그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꼭지점이 하나 주어지고요. 그 외의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이렇게 총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세 점이 나오시면요,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는 거냐면 y =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고 놓으신 다음에 세 점을 대입을 하셔가지고 a, b, c를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2차 함수 하나가 딱 만들어집니다. 괜찮을까요? 그리고 자, x절편 2개라고 했을 때 그 x절편을 알파랑 베타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마찬가지로 자, y = a에 x-알파, x-베타를 쓰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시는 거였죠? 그 외의 점을 대입하셔서 자, a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 a만 결정하면 되겠죠. 괜찮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꼭지점이 n,n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y = a에 x-m의 제곱에 플러스 n 쓰신 다음에 마찬가지 그 외의 점을 대입하셔서 마찬가지로 a를 결정하시면 모든 2차 함수는 전부 다 만들어내실 수 있으십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우리 도윤아 5번
5번 문제 보이니? 자, 5번 문제 보면은 1번, 2번, 3번 중에 뭘 이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니? 2번이죠. 동이 잘하네. 자, 여기 이차함수가 이렇게 싹 있는 거예요. 5번 문제 보세요.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써있고 여기 3이라고 써있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랑 3이구나. 그런데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y 꼴 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써있거든요. 여기서 느껴야 될 건 최고 차항계수가 뭐구나? 1이구나. 그럼 이 친구는 x절편인 거잖아. 그러면 1 놓고 x 마이너스 1 그죠? 그리고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쓰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끝나게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거 전개하신다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센스가 있는 분은 교점의 x좌표야. 그죠? 그럼 근과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 더하기 3은 마이너스 a구나. 그지?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이 뭐야?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네? 그럼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뭐가 되는구나? b가 되는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a의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이렇게 전개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근과계수 관계를 방금 좀 배웠기 때문에 이런 근과계수 관계로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겠습니까? 이거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라스트로 9번 문제 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로 넘어가 볼게요. 9번 문제 빠르게 해볼래? 9번 문제 빠르게 해보시겠습니다. 자, 정리하실 거 있으면 정리해 놓으시고 9번 문제 푸시면 돼요. 정리하실 거 없으신가 보네요. 혹시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 다 영상으로 잠깐 멈춰놓고 쓰시고 그 다음에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봅시다. 자, 9번 문제 보시죠. 자, 9번 문제고요. f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5라고 되어 있고요. 자, x축 과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거리가 뭐라고 되어 있을 때 fx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런 문제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느끼셔야 되겠지만 x축이 하고 얘가 이루는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이미지상으로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이거 알파 베타로 놓으신다면 이 알파하고 베타는 y꼴 0이라는 x축과 y꼴 fx라는 이 함수 두 개가 연립이 된 뭐에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5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되겠구나 라고 느껴주시면 되는 거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래요. 그죠?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공식 외웠는데, 그죠? 두 분의 차에 대한 공식 외웠죠? 그럼 공식 한번 써볼게요. 알파 빼기 베타라는 이 친구의 거리는, 그죠? 공식에 의해서 절대값 1분의 루트에
a제곱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걔 거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4에 어디가요? 두 점 사이 거리 4에 4예요? 5가 아니고? 그렇대요. 4 쓸게요. 그러니까 그럼 양쪽을 제곱을 쳐주신다면 a제곱 마이너스 20이라는 친구가 16이 되실 거고 그럼 a의 제곱은 얼마? 36이라는 이런 결국이 나오는 거니까 a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오겠죠? 괜찮을까요? 이때 a의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a의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몰라요. 그죠? 그러면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놓고 a가 뭐일 때? 6일 때 케이스 2 a가 뭐일 때? 마이너스 6으로 놓고 그죠?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봅시다. 그럼 이 친구는 fx는 완전제곱식 바로 만들어 볼까요? 여기다 6 넣었어요. 그러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9에 마이너스 9 플러스 5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 맞죠? a 자리에 마이너스 6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fx는 뭐가 될 거니까 x의 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9 마이너스 9 플러스 5가 되겠죠?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보신 바와 같이 a 값이 6이든 마이너스 6이든 이 친구가 원래 최소값이 되는 자리잖아요. 이 친구가 원래 최소값이 되는 자리죠. 값이 어때요? 동일하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6이든 마이너스 6이든 상관이 없겠다. 그러면 이거 완전제곱식 만들어보면 알겠지만 x 마이너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4 이는 마찬가지 x 플러스 3의 제곱에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뭐라는 마이너스 4라는 최소값은 변하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시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거죠. 괜찮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할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주제인데요. 자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는요 총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y 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번 나올게요. 괜찮을까요?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지나가는 상태와 이렇게 접하는 상태, 이렇게 되는 상태 총 세 가지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럼 이때 이 직선을 우리는 y 꼴 mx 플러스 n이라고 한다고 칠게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잘 보세요. 2차 함수와 직선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생긴다, 교점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식의 멘트가 나오시면 일단 뭐 하시는 거냐? 이 친구 두 개를 연립하시는 거예요. 그죠? 괜찮겠어요? 그러면 우리 도윤아 연립의 의미가 뭘까? 얘랑 얘 연립하면 의미가 뭐야? 대입? 또 우리 선생님 우리 아저씨 교점.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두 개 연립한다는 거의 의미는 잘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하나의 x의 값이 있다고 칠게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얘가 fx고 얘가 gx면 같은 x의 값에 대해서 이 친구가 fx의 값이에요. 여기가 fx 값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여기가 gx 값이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을까요?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두 개 연립한다라는 것은 fx 빼기 gx와 같을 거고 이 친구는 y가 날라갔으니까 ax의 제곱에 플러스 b-m의 x에 플러스 c-n이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나오지 않겠니? 괜찮겠니? 그러면 잘 들어. 이거 능력인 거 뭐야? 능력인 거 뭐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뭘 것 같아? 아니 생각을 해봐. fx에서 gx 뺀 거잖아. 얘가 fx고 얘가 gx인데 뺐더니 빼시면 얘는 길이야. 그지? 두 함수의 차이거든? 근데 그 친구가 뭐가 됐대? 그 친구가 뭐가 됐대? 0이 됐대.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네가 살펴봐야 되는 섹션은 여기랑 여기라는 거야. 또는 얘라는 거지. 뭐 한 건데? fx가 이거이면서 동시에 gx도 똑같은. 그죠? 그래서 길이를 빼시면 뭐가 나올 수 있게? 0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지점이 바로 fx 빼기 gx의 의미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길이가 0이 되는 지점이다 라는 것의 의미는 뭐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이 친구 의미하는 것도 뭐야? 교점에 무슨 좌표를 x 좌표를 마찬가지로 뭐로 갖는 근으로 갖는 방정식인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괜찮으실까요? 너무 빠르니?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이거 모르시겠으면 지금 물어보셔야 돼요. 진짜로 이거 지금 이해하셔야 나중에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이과야 문과야? 이과지. 이과면 이런 거 그냥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런 얘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우리가 보셔야 될 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느껴야 될 게 잘 보세요. 이 친구 이렇게 방정식 나왔을 때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그대로 가는 방정식인 거니까 이 방정식의 판별식이 사용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것은 교점이 몇 개? 교점이 몇 개? 두 개라는 얘기겠죠. 판별식이 0이 되면 무슨 느낌이겠어요? 교점이 몇 개? 한 개라는 얘기겠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점이 몇 개? 없어요. 0개.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고 얘기를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1번부터 보자. 자, y 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라는 게 있고요. y 꼴 2x 플러스 k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랑 요거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다른 몇 개 점에서 두 개 점에서 만난다고 되어 있죠? 그럼 보자마자 만난다 교점 뭐야? 2차 함수랑 1차 함수에 만난다 교점이 생겼다 이런 얘기 나왔어? 그냥 바로 연립하는 거라고. 괜찮아요? 그러면 이때 나온 이 친구 잘 보세요. 자, 이 친구 이름이 뭐라고요? 교점의 x좌표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인 거야. 괜찮을까요? 그러면 교점이 두 개 생기려면 교점의 x좌표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의 근이 몇 개? 두 개면 되는 거지. 판별식이 0보다 크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짝수죠? 짝수죠? 우리 도윤이 짝수 판별식 알아요? 오케이. 그럼 짝수 판별식 바로 사용할게요. 마이너스 4의 제곱에 1차식 앞에 있는 거에 반응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4A씨가 아니고 그냥 AC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K를 써도 될 것 같아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K는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크시면 될 것 같고 얘기가 완료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K값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네요. 이런 겁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고 갈 텐데 어디로 가실 거냐면 32번 33번 이렇게 풀고 마무리할게요. 32, 33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2, 33 풀고 마무리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남아서 홀수번 다 푸시고 저한테 확인 받고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짝수번은 뭐라고요? 나머지 짝수번은 과제예요. 과제를 해보시면 돼요.
자, 바로 보시고 마무리할까요? 자, 바로 볼게요. 자, 바로 봅니다.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랑 1이에요. 그럼 보자마자 아! 교점이라는 키워드가 빡 보였네? 그럼 바로 뭘 때린다? 열림을 때린다. 그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러면 이 교점의 x좌표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에 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2가 된다는 거죠.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 서연이 두 분의 합구해볼까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네요. 그죠? 근데 뭐라고 쓸 수밖에 없어요? A랑 쓸 수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1 곱하기 2 합시다. 두 분의 곱입니다. 우리 마이너스 B랑 쓸 수밖에 없겠죠?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근거계수 관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른 결론식으로 A 값은 얼마? 1이 되는 거고 B의 값은 얼마가 되시겠어요? 2라는 결론식 나오게 될 거니까 A 곱하기 B의 값은 2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두 분이 괜찮겠니? 오케이. 그러면 또 이어서 해볼까요? 갑니다. 잘 보세요. 자, 여기서 느껴야 될 거 33번은 그림이 되게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도윤아 이 친구 x축하고의 교점의 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랑 3이죠? 그러면 이 친구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3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겠어요? 그럼 두 분의 합 한번 해봅시다. 1 더하기 3이에요. 오케이? 그럼 근거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뭐가 되실 거예요? a분이 b가 되겠죠? 두 분의 곱 해봅시다. 그럼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a분의 c 될 수밖에 없겠다. 괜찮을까요? 그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자 넘길게요. 자 이걸 묶어서 그럼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2a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요. 그죠? 마이너스 3a라는 친구가 c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다. 그죠? 괜찮을까요? 괜찮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가만히 봤더니 이 2차 함수와 이 1차 함수의 교점 x좌표가 뭐랑 뭐인 거야? 마이너스 2랑 3인 거야.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이걸 그대로 빼시면 0은 ax의 제곱에 플러스 b-m의 x에 플러스 c-m이 나오겠죠?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라는 교점의 x좌표의 합은 근과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m이 될 거고 마찬가지 근거계수 관계에 의해서 얘는 a분의 c-n이 되는 거죠. 괜찮겠습니까? 근데 얘는 그럼 얼마? 얘는 1일 거고 얘는 마이너스 6일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잘 보세요. b 자리에는 마이너스 2a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마이너스 2 넣을게요.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되겠습니까? 괜찮을까요? 플러스 m이에요? 괜찮을까요? 그럼 동일한 방식으로 C 자리에는 마이너스 3a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a분의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요? 되시겠습니까? 그럼 지금 구하라는 건 뭔데요? 지금 구하라는 건 뭐예요? 지금 구하라는 건 뭐예요? 뭐 진짜 어이없네? 그죠? 자, 보세요. 보세요. 방정식 이 친구의 뭘 구하라고 돼 있어요? 실근의 합과 곱을 구하라고 돼 있는데? 개어이없다. 그죠? 왜요? 1이랑 마이너스 6인데? 할 게 없다. 괜찮겠어요?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괜찮을까요? 그래서 뭐 더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친구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동의할 수 있겠니? 이거 모르겠으면 질문 이따 좀 나와서 하고 가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왜냐면 이거 언제 쓰인다고요? 나중에 수학 1 할 때 이거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할 줄 아셔야 되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몇 번까지만 홀수 부분만 다 풀고 나머지는 집에서 숙제를 하시면 되는데 39번까지였지 아까 전에 유형 2번이? 괜찮을까요? 여기 괜찮겠어요? 자, 학번 씁시다.